소설을 잘 읽지 않은 제가 종자 독서에 이 소설을 끼워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압축 성장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잘 사라진 탓입니다. 선진국들은 200~300년에 걸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한 시대 안에 모든 세대가 다 살아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40대 동서가 2명이나 있습니다. 집안 행사 때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저는 따로 40대니까 하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저는 제 위로 70, 80대 어른들의 사고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보수적인 어른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독서 모임에 나가서 40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랑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결과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82년생은 지금 만 38세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지영의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김지영의 부모는 아마 1958년생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는 20서너시면 다 결혼하던 시대였으니까요. 58년생이면 집집마다 아이가 5~6명이 넘어서 골목이 뽁닥뽁닥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92년의 드라마 아들과 딸 기억하시죠? 호남이처럼 자랐던 세대입니다. 뭐든 아들이 먼저이고 오빠나 남동생 공부시키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딸들이 희생을 했던 시절,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본 풍경입니다.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 시절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란 58년생 엄마들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일까요? 그 결핍을 알면 김지영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들, 딸 차별받고 아무렇게나 자란 58년경에 태어난 딸들은 절대 내 딸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는 게 팩트입니다. 진화는 직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일어난다고 하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그 다음 세대에 채우며 진화하는 법이랍니다. 딸 아들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김지영의 엄마 세대인 58년생들은 절대 딸 아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김지영은 학교를 벗어나자 곳곳에 차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성세대인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 세대들은 차별로 느끼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아파트 정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유모차를 끌고 있는 세대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84년생이었어요. 시집이 지방이고 자기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안 가도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혹시 시어머니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 건지 진지하게 물어오길래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62년생이면 오지 말라면 그 말이 팩트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는데 또 물어봐요. 어른들은 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적당하게 눈치 보며 자라서 어른들이 돌려서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시대는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게 일종의 예의였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이런 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세대기
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 부부 온다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딸이 온다는 거는 나도 우리 엄마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어려서 말을 못하지만 저 나이가 들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새댁을 보면서 그놈의 간섭은 제가 새댁 때나 지금이나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갑오경장은 1894년에 일어나죠. 조선시대 때 금기되었던 여자의 재혼 문제를 이때 법적으로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혼이 흔한 지금도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재혼했다고는 굳이 말하지 않잖아요. 관습법이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세대들의 상심은 너무 컸습니다. 이 세대들은 딸아들 차별 없이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애가 말도 못하고요. 우리 세대는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가족의 평화에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토양을 생각해보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에 초판을 했고요.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서 82년생 김지영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다루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문학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마침 그 당시를 휩쓸었던 페미니즘을 계기로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 지영이고 가장 흔한 성씨가 김씨이기 때문에 소설 이름이 김지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스페인 등 16개국의 판권이 팔려나갔고 일본에는 20년 9월까지 2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홍보회사에 다니던 38살의 김지영은 딸나이 하나를 키우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서울 전셋집을 살면서 남편은 IT 회사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삶인데요. 어느 날 출산 후유증인지 육아 후유증인지 김지영은 남편의 대학 친구로 빙의했다가 친정 엄마로 빙의했다가 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지영의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농사일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평생을 살다 가신 할아버지를 그래도 계집질 한 번 안 하고 패지 않아서 좋은 남편으로 기억하는 할머니, 늘 손주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력 강한 엄마 오미수까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김지영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대를 이해하려면 그 부모의 부모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소설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90년대의 새댁 시절을 보낸 우리 세대만 해도 독박 육아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은 엄마가 독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의 40대는 완전히 개인화된 세대들입니다. 귀하게 자라서 자기 애가 너무 강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자기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들이라 남편만 성장하고 본인들은 멈춰 있다는 것을 가장 못 견뎌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여성들의 의식이 높아졌지만 관습법이란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고 남자들의 의식도 천천히 변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기성세대의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는 거니까요.